국민의힘 전당대회 두 번째 합동연설회에서도 김기현, 안철수 후보 간의 신경전이 뜨거웠습니다. 안 후보 측은 당협위원장들이 연설회 입장권을 김기현 후보 지지자들에게만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관련 논란을 주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연설회 읽어주는 남자로 찾아왔습니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제주 합동연설회에 이어서 어제 열린 부산, 울산, 경남 합동연설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이 거두절미하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이 연일남이 꼽은 첫 번째 하이라이트, 치고 바뀝니다. 오늘 제가 부산의 자랑스러운 오선 의원 조경태 의원과 만나 둘이 손잡고 김기현을 대표로 만들자고 합의를 받습니다. 김조연대, 김나연대 잘했죠? 김기현 후보 어제 예비 경선에서 떨어졌던 이 조경태 의원과 손을 잡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당내 최다선인 5선의 조 의원, 이 부산 4구 의리 지역구죠. 일부러 이 부산에서 열리는 연설의 일정에 맞춰 연대 소식을 알린 겁니다. 이 김장연대와 김나연대에 이어 이번엔 김조연대까지 결성한 김 후보, 이 개인 플레이보다 팀 플레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우리 당이 당내 대통합을 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소수당입니다. 우리 당은 개인 플레이에서 못 이깁니다. 팀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김 후보가 개인 플레이를 경계한 이유, 경쟁자인 안철수 후보의 이 발언 때문일 텐데요. 줏대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당대표 힘 빌려 줄 세우기 시키고 혼자 힘으로는 설 수 없는 당대표, 이런 당대표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홀로 서기를 할 수 없다는 당대표, 이 김 후보를 겨냥한 말이었죠. 김 후보는 지금은 홀로 서기보다는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맞받아친 셈인데요. 안 후보는 이 공세의 고삐를 더욱 쬐습니다. 이 팀플레이라고 해봤자 친윤계의 끼리끼리 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보는 걸까요? 김 후보가 친윤계에 얹혀가는 꼴이라고 나를 세웠는데요. 어떻게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을지 자기 비전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비전 하나 없이 어딘가 기대고 얹혀가려는 후보가 어떻게 총선 승리 이끌 수 있겠습니까? 홀로 서기를 못하는 당대표란 비판의 연장선이죠. 이 김 후보가 대표가 되면 친윤계의 수렴청정을 받게 될 것이란 의미로 읽히는데요. 안 후보는 이 김조연대도 평가절하했습니다. 당대표의 그 판단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한 표라도 내년 총선에서 더 가져올 수 있는가? 누가 한 사람이라도 총선에서 더 당선시킬 수 있는가? 그것 말고 뭐 비윤이라든지 친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쓸데없는 겁니다. 김 후보는 안 후보야말로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정치는 1인의 맨파워에 기대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를 원맨 플레이로 하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정당은 사람들이 무리가 모인 것이고 정치는 무리들이 하는 것이지 개인이 혼자서 플레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권당의 대표는 당 대표가 줏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줏대를 세워드리고 당원의 줏대를 세워드리는 자리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하이라이트, 골라받기입니다. 합동연설에 출입증 배포를 놓고 잡음이 일었죠. 이 안철수 캠프는 출입증 배포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당 선관위에 항의했는데요. 이 연설의 입장권이 후보별이 아니라 이 당원협의회별로 배분된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안 후보 캠프는 당협위원장들이 김기현 후보 지지자들에게 입장권을 몰아줬다고 봤는데요. 이 김 후보의 조직력이 강하다 보니 다른 후보 지지자들은 입장권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후보 측은 이 합동연설회가 김 후보의 세를 과시하는 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실제로 조직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나머지 세 후보의 지지자들이 연설회에 입장하지 못해 반발하는 사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현장 객석을 채운 상당수는 김 후보의 지지자들이었는데요. 티켓을 내리시고 구호를 이제 멈춰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행사를 시작할 예정이니까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김 후보의 연설이 시작될 때 현장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객석이 순식간에 김 후보를 응원하는 피켓으로 메워졌죠. 다음으로 김기현 당대표 후보자의 홍보 영상을 보시고 정견 발표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불경의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지만 이 김 후보의 연설이 끝나자 객석은 썰물 빠지듯 곳곳이 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안철수 당대표 후보자의 홍보 영상을 보시고 정견 발표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자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후보자님들은 단상에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이 천하용인 4인방을 응원하기 위해 온 이 이준석 전 대표도 현장 관계자들과 입장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 전 대표가 직접 이 현장 관계자들에게 항의를 하기도 했지만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당 선관위는 이 안철수 캠프의 반발에 따라서 클린 경선 소위원회를 열고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다음 하이라이트 살펴볼까요? 네, 금기 깨기인데요. 거꾸로 공신의 자리를 왕의 비위만 맞추던 소위 윤핵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인사들을 간신배로 지칭했던 것입니다. 친 이준석계인 천하람 후보 이 야유 속에서도 윤핵관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불쾌감을 드러내며 윤핵관이라는 용어를 금기어로 지정했던 바 있죠. 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볼드모트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And his name was... We do not speak his name. 하지만 천 후보가 이에 맞서 공개적으로 금기를 깬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후보에 대한 대통령실의 압박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용산에서 평가하는 공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위나 명단과 많이 달랐던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경원 대표가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기회마저 박탈당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는 최소한 대통령의 적이라거나 탄핵의 선봉에 설 거라는 모함을 받지는 않아야 할 정도의 공로가 있습니다. 천 후보는 윤핵관을 비판하면서 이 조선시대 무신을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윤핵관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과 불화가 있었던 원균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1597년 조선시대에도 윤핵관이 있었습니다. 윤두수 측 핵심 관계자였던 원균이 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을 윤핵관의 손에서 지켜내고 총선에서 승리하는 국민의힘,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쌓아올린 조선수군이 다시 원균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부산, 울산, 경남의 당원들이 천하람과 함께 해주십시오. 천 후보는 이 윤핵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총선에도 희망이 없다고 봤는데요. 이 자신이 윤핵관의 권력 줄세우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어필했습니다. 윤핵관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의 수많은 후보들은 윤핵관표 공천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은 선거복을 입고 선거를 뛰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총선은 필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네, 모두 까기입니다. 우리 천하람 후보 내가 훌륭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동안 뭘 했냐? 아직은 당대표 아니에요. 또 우리 안철수 후보 훌륭하시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아직 우리하고 가치를 같이 하고 있는 당대표 때 아니다. 또 우리 김기현 후보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아직은 아니다.
황교안 후보의 전략, 다른 세 후보 모두 까기인데요. 자신 말고는 당대표감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 붉은색 목도리를 두르고 단상에 선 황 후보는 거대 야당의 횡포에 맞서 강하게 싸울 수 있는 후보는 자신뿐이라고 했는데요. 세 사람에게 없는 세 가지 경험, 자신은 해봤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명 건 단식 해봤습니까? 해봤어. 신념을 지키기 위한 삭발 해봤습니까? 나 해봤어. 선당 후사를 위해서 험지에 출마 해봤습니까? 난 해봤어. 저는 해봤습니다. 자, 어제 열린 이 부울경 합동연설의 주요 장면 짧고 굵게 정리해드렸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다른 소식은 이 조익신 멘토가 잠시 후 이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이 합동연설의 한 줄 요약, 치고받고 골라받고 금기 깨고 모두 까고.